보자. A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A의 차이점이 뭐죠? 보통 시험 문제에서 우리 그 보기 1, 2, 3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 헷갈리게 항상 생각이 그렇게 들어야 돼.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얘는 정의가 우리 대수까지 배운 친구들은 더 잘 알 텐데 얘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정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의 자체가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를 갖다가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자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무언가를 제곱을 했더니 걔가 A가 되더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의 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2차 방정식까지 다 했으니까 그럼 얘가 이거의 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 머릿속에 돼야 되냐면 A가 양수라면 그 다음에 A가 0이라면 그 다음 A가 음수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A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X제곱은 A라는 애가 어떤 양수, 어떤 X를 제곱했더니 양수가 나왔다는 거니까 이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되지. 그죠? 그 다음에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X는 0이라는 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수가 되면 얘는 제곱해서 음수다라는 거니까 이런 애는 없다. 그죠? 우리가 지금 공수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애는 아예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A의 제곱근이라는 멘트의 엔딩은 누구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제곱근 A는 뭐야? 이 제곱근 A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요 친구의 이름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름이 뭔데요? 루트라고 많이 읽는다 우리 그죠? 우리 보통 루트라고 많이 읽는데 얘는 뭐 루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사실 루트 이전에 얘는 원래 이름은 제곱근이에요. 그죠? 그럼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어떤 숫자 앞에 쓰일 때랑 뒤에 쓰일 때 느낌이 다른 거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 루트 A라고 얘기하는 이 제곱근 A라고 얘기하는 애는 요거를 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A 그래, 애도 상황이 좀 많네 이 교실이. 겁나 시끄럽네. 그걸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뭐. 15명이라서 저기도 안 된다. 내가 마이크를 사든지 해야 되겠다. 자, 루트 A. 루트라는 애가 이제 이렇게 루트 A를 이렇게 읽으면 얘는 이제 읽기를 우리가 루트 A로 읽거나 아니면 제곱근 A로 읽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 나오는 애들은 보통 어떤 애들인 거야? 제곱근 A의 제곱근은 루트 뭐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이다는 뭐 2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 뭐 5의 제곱근은 루트 5이다. 이런 애는 맞아 틀려? 틀린 거죠. 그지? 왜? 5의 제곱근이라 하면 그러니까 항상 습관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 습관을 잘 가져가시면 나중에 우리 대수를 할 때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데 5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이니까 그러면 x제곱은 5라는 애의 근이 될 거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순의 차이인데 그러면 루트 5는 5의 제곱근이다. 이건 맞아 틀려.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얘는 틀린 말이고. 왜 그래요? 루트 5의 제곱근이라는 애는 요 말 내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 말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루트 5라는 애도 포함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5도 말이 되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제일 많이 니들이 많이 낚이는 거. 대체 왜 낚이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번에 우리 그 처음에 LT 쳤을 때도 문제 있었죠? 루트 81의 제곱근 이거 제발 좀 낚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은 보통 맨 앞 페이지에서 너네 낚아먹으려고 내는 문제잖아. 루트 81 계산값이 뭔데? 9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따지고 보면 9의 제곱근으로 가셔야 되는데 맨날 그냥 이걸 갖다가 9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틀리시는 거죠. 그지?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얘기가 그러면 이런 A의 제곱근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루트에다가 A 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나오는 결과값이 뭐예요? 얘는 어떻게 배우셨죠?
그냥 A로 나옵니까? 절대값 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A가 양수가 되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고 A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제곱근을 갖다가 A를 제곱을 갖다가 벗겨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친구는 절대값 A라는 애인 거죠. 왜? 나온 결과물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애초에 이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애들이 있는 거예요? 루트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는 2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2에서 나왔던 거라고. 요걸 거치고 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지? 근데 이런 문제가 난해한 건 보통 이게 아니라 어디야? 이제 문자로 줬을 때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면 어떻게 되는데 절대값 A를 풀어내면 얘는 크게 두 개가 있다. 뭐? A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올 때가 있다. 그죠? A로 나올 때는 몇 개인데? A로 나올 때 언젠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로 튀어나온다. 그지? 예, 요걸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유형 1번을 좀 볼 건데 자 유형 1-1번을 한번 보자. 자 1-1번을 보면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0보다 작고 그 다음 xy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클 때 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안에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두 번째 예를 먼저 보자. 뭔 뜻임? 그렇죠. 둘이 갖다 곱했는데 0보다 작다는 거니까 얘는 x의 y랑 xy의 둘의 부호가 다름을 뜻하는 거야. 그죠? 그럼 부호가 다른데 둘이 갖다 더한 게 음수니까 그러면 둘 중에 음수인 놈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여서 그래서 얘가 더한 게 음수다.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x는 음수고 y는 양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석을 끝내놓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지금 루트에 9x 제곱이야 뭐야? 그냥 3x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빼기 루트에 2y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더하기 루트에 마이너스 y의 제곱 그 다음 빼기 절대값 5x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돼?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절대값으로 끄집어내면 절대값 3x 그 다음 빼기 절대값 2y 그 다음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y가 안에 거는 그대로 끄집어내요. 일단 그 이후에 우리가 부호 판단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 5x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x는 음수니까 얘는 뭘로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y는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고 y가 양수니까 얘는 y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는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건데 이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 5x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답은 얼마야? x끼리 계산하면 2x-y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지. 그래서 이거 나오실 때 꼭 부호 판단 잘 해가지고 계산 놓치지 말고 하시라는 거. 그치? 이건 제일 쉬운 버전이고 그러면 2번에는 여기 1번이었고요. 2번은 자 2번은 어떤데? 루트에 c-b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더 빼기 루트 4b 제곱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루트의 b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얘를 간단히 해달랍니다. 보니까 기억 조건 b랑 c랑 a가 순서가 이렇대 서열이. 그 다음 니은은 얘는 c 곱하기 b 마이너스 a가 음수래. 그 다음에 디귿은 얘는 ac 플러스 b가 어떻다? 0이래. 자 그럼 알아낼 수 있는 걸 좀 보면요.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b는 마이너스 ac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게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c의 부호랑 이제 b 마이너스 a의 부호가 달라요.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b 마이너스 a는 확정으로 뭐예요? 여기서 이 조건에 따라서 확정 음수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잖아. 그 지금 얘는 확정 음수야. 그럼 얘가 확정 양수가 되겠네. 그죠? 맞니? 그러면 C가 양수가 된 순간 A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나? 그러면 지금 A랑 C랑 둘 다 양수니까 B는 음수다. 이렇게까지 다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이거에 따라서. A, C 둘 다 양수니까 얘네는 양수일 건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B가 음수다. 이렇게. 되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빼내면 되겠네. 자, 우리 이제 절대값 건너뛰고 해봅시다. 얘 나올 건데 C-B는 양수야. 그죠? 그래서 얘는 C-B로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얘는 2B의 전체 제곱이야. 근데 B가 지금 음수니까 플러스 2B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A는 원래 양수였기 때문에 얘는 나올 때 A로 나올 건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B-A는 여기서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어. 자, 이거 혹시 헷갈리는 애가 있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얘네 셋이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B에서 A 뺀 거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건 아시죠? 너무 당연한 이치인 게 작은 거에서 큰 거 뺐는데 어떻게 양수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대소비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곧 A에서 B를 빼면 뭔가 양수가 남는다는 소린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얘는 무조건 음수예요. 얘네가 각각이 양음인 게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얘가 B 차이는 여기서 음수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시겠다. 그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계산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날아가네요. 그죠? C 이렇게 되지. 그죠? 되시나요? 자, 이런 류의 문제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조금 변형시켜 놓은 게 1-2인데 응? 아, 플러스 A로 나가죠. 오, 좋았다. 그러면 얘 날아가네요. 그죠?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C만 남으시면 돼요. 참 일찍만 오면 좋을 텐데, 좋아요. 그죠? 고질병인 지각만 고치면 참 우등생인데. 자, 보자. 1-2번. 1-2번 보면 자, 조건을 걸어놨을 때 뭐라 해놨냐?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0 사이에 있대. 이랬을 때 루트 4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을 간단히 해달랍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이제 좀 익숙해지셨다면 얘야 뭐 얘는 2x의 전체적인 제곱이고 그다음 얘는 뭐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이거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2x랑 요 친구들의 부호만 좀 알면 돼.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니까. 얘가 어떻니? 이거 헷갈리시면 뭐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왜?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얘가 무조건 다 음수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x도 음수고 x분의 1도 음수일 때 확정이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마이너스가 확정인데 얘가 이제 좀 문제죠. 얘가 좀 헷갈리는데 얘는 양수야 음수야? 해보시면 돼. 뭐?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걸로.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죠. 맞지?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뭔데요?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내가 방금 예시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도 되는 애랑 안 되는 애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임? 어떤 문제에서는 이걸 넣으라 그랬고 어떤 문제에서는 내가 넣지 말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데 얘에서 이렇게 넣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문제에서 힌트를 준 거야. 뭐라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요 네가 뭔 짓을 하든 얘네 부호가 똑같을 거니까 그냥 이거를 값을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 얘네들의 부호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줘야 되는 상태였으면 답을 뭐라 해야 했겠어요? 다음의 값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구하세요. 아니면 다음의 값이 될 수 있는 모든 결과값을 더해주세요. 아니면 다음의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냈을 거라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그냥 얘를 간단히 하나 했으니까 이거는 얘 안에 있는 뭘 집어넣어도 쉽게 결과값이 똑같았을 거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우리는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라고 놓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나오죠. 뱉어냅시다. 뱉어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2x 음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안 되지. 자,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 붙일 건데 이미 앞에 있어. 그래서 플러스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겠.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와야겠네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해서 날릴 거 날려주시고 얘도 날려주시면 답은 0이 되시겠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했을 때 검산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답 다 풀었는데 이게 만약에 답이 x가 나왔어요. 니네가 풀었는데 그럼 얘는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니네가 이걸 다 계산했어. 시험 때 막 검산할 거 아니야. 풀고 나서. 근데 솔직히 너네 검산 어떻게 하는데? 끝까지 다 풀고 나서 끝에 처음부터 쓱 보죠. 그럼 검산에는 니들 풀이 감상이죠. 그냥 쓱 맞아 뭐 이러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검산을 못 해요. 거기서 오류를 못 찾는다고. 그래서 오류를 찾으려면 내가 이렇게 계산 실수했을 때 제3자인 너네가 찾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나도 사실 잘 못 찾아. 그래서 애초에 어떻게 해야 돼? 검산 같은 거 하실 때는 이런 나와 있는 얘의 결과값이 지금 x면 x가 지금 확정 음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루트에다가 제곱근들을 갖다가 다 벗겨냈는데 음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도 검사를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얘는 만약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쌤 그러면 얘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맞아요. 얘는 좀 여지가 있긴 해요. 여지가 있긴 한데 지금 만약에 이게 다 플러스였어. 그러면 루트도 나온 결과값이 더 양수를 더했을 텐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이런 식으로도 검산하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한번 해보죠. 1-2번에 2번. 나와요? 자, 보죠. 어떻게 가요? A가 루트 26에서 루트 35 사이래. 루트 26은 대략 얼만데요? 대략 우리 뒤에서도 비슷한 문제 하겠지만 얘는 대략 5점 얼마죠? 그 다음 35는 아직 6이 되기 얼마 전이니까 그냥 A라는 애는 5점 머시기라는 애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래요? 루트에 A-1 이런 식으로 쭉 가죠? 맞나? 그러면 어차피 나오게 되는 결과는 뭐야? 우리는 이미 알잖아. A-1의 절대값, 그 다음에 A-2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쭉 해서 A-10의 절대값까지 더해 달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가 음수예요? 얘는 양수로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A가 어차피 5보다는 크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6부터 음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1부터 10까지니까 우리가 1부터 5까지는 그대로 나올 거고 6부터 10까지는 어떻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겠네. 그럼 일단 A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아가겠죠. 그지? 그러면 얘네가 나오게 되면 나오는 애들은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는 그대로 나오고 뒤에 여기서부터는 6, 7, 8, 9, 10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어차피 A는 다 날아갈 거 아니야. 되나요? A는 일부러 날렸습니다. 그죠? 앞에는 그대로 나오고 6부터 5개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얘랑 하면 5 남고 얘랑 하면 또 5 남잖아. 그러니까 결국 5가 몇 개 있는 거? 5개 있는 거라서 답은 25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죠? 간단하게 되지.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자, 1-3번 보면 P가 양수고 그 다음에 Q가 양수고 그 다음에 PQ가 곱했을 때 3이래. 이랬을 때 P 루트 P분의 3Q 더하기 Q 루트 Q분의 12P 마이너스 P분의 1의 루트 Q분의 27P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의 값을 갖다가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하는 거야? 우리 그 루트 계산해달라는 거잖아. 이거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유리화라고 나중에 배우죠. 유리화라고 배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계산에 빨리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답을 다 구했는데 3루트 3분의 12가 나왔어. 12가 하면 안 되겠다. 18이라 합시다. 3루트 3분의 18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랑 약분하면 6이고 얘랑 약분해서 2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습이 빨리 되셔야 됩니다. 뭐 한 거야? 이 6이랑 그러니까 한 번 약분하면 루트 3분의 6이잖아요. 6을 어떻게 본 거냐면
얘를 2 곱하기 3인데 3을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보고 얘랑 약분한 걸로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예, 요 계산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요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도 계속 자주 나오니까 루트들은.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뭐 조심해야 돼요? 여기 지금 공수원 복소수 안 한 사람 없죠? 이런 거 할 때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이런 거 할 때 I 들어가면, 그러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좀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이번 시험 범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 때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너네 괜히 어줍지 않게 알고 있던 그 복소수 지식 가지고 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시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뇌 빼고 약분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애들이 다 뭔데요? 이런 애들이 다 약분이 되는 거라고. 약분이 돼서 얘가 뭐가 돼요? 앞에 게 얘랑 루트 p를 약분시켜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얘는 루트 3pq 이렇게 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되나? 돼요?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알겠죠? 얘랑 약분 한번 하면 얘가 루트 p만 남는데 그거 얘랑 합쳐도 되지 않냐는 거야. 뭐가 들어간 거야? 우리 자연스럽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한 거는 루트 ab다가 들어간 거야. 쌤 얘가 마이너스 되는 거 있잖아. 머릿속에서 빼시라고. 알겠죠? 얘가 마이너스 되는 건 언제예요? 둘 다 음수인데 우리는 지금 둘 다 음수인 상황은 완전히 배제할 거야. 왜? 중3 거니까.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선행하면 이런 거에서 좀 낚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고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는 이렇게 약분하시면 이건 또 뭔데? 얘도 루트 q만 남을 거니까 그럼 이 안에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 루트 12pq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그 다음 얘도 약분하시면 어떻게 돼? 요렇게 약분하면 요 밑에 이제 얘가 루트 p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는데 마이너스의 pq 분의 27의 루트 씌운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pq에 3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3. 얘는 pq에 3 집어넣으니까 36이니까 6.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9니까 3. 이렇게 해서 답은 6이 되시겠다. 됐니? 그래서 요 계산 할 줄 아셔야 돼. 알겠죠? 오씨. 나만 덥니? 덥죠? 맞죠? 좀 덥죠? 아. 추우면 얘기를 해. 너무 덥다. 됐죠? 왠지 정말 잘 들리죠? 강의실 좀 커가지고 마이크가 딱 애매해. 좀 더 크면 무조건 마이크 써야 되거든요. 딱 목소리를 커버될 정도인 거고. 니네 이름을 어차피 오늘 모의고사 치면 받긴 하겠구나. 그거는 뭐.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제 슬슬 좀 걸고 넘어진다, 그죠?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싹 읽어봐 보세요. 내가 직접을 동안. 볼까요? 자, 약간 이런 류의 문제의 끝판왕이죠. 보니까. 자, 이렇게 냈다 p를 주고 그 다음 p가 0이 아닌 실수라고 한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하래.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머리 아파? 왜 이러고 막 현두통 마냥. 자, 어떻게 가? 쉽게 가보자. 자, 얘가 만약에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면 얘네가 아무 문제 없이 다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럼 핵심 조건은 0이 아닌 실수라는 게 되게 핵심 조건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0이 아니려면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세계관을 좀 비틀어야 된다는 소린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A가 마이너스든 B가 마이너스든 둘 다 마이너스든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맞지? 자, 근데 둘 다 마이너스부터 한번 해보자. 둘 다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둘 다 마이너스면 얘는 이제 아니죠. 둘 다 마이너스면 A, B끼리 곱해진 애들은 뭐야? 문제가 되지 않지. 그냥 둘 다 플러스인 거랑 차이가 없죠. 얘가 문제인 거지. 얘가. 둘 다 마이너스는 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B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AB로 나올 거니까 플러스 AB가 되죠.
그러면 둘 다 AB도 마양수 음수도 안 된다, 그지? 맞니? 그럼 우리 빨리 배제를 해야지. 그러면 얘는 뭐야?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부터 보자고. 둘이 부호가 안 되나? 자, 그럼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를 보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AB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AB, 그 다음 마이너스 AB, 뭐 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고, 그 다음 A가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와서 플러스 AB, 그 다음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플러스 AB 되니까 얘는 안 돼. 0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건 뭐 남았어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다. 이렇게 봅시다. 자,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자,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AB로 나와야 돼. 그 다음 얘는 가만히 냅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B가 양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서 마이너스 AB가 되고, 그 다음 A가 음수니까 얘는 상관없고 B가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B라서 뭐야? 마이너스 4AB인 건데 어차피 얘는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는 0이 아닌 실수란 것만 확인이 되면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조건은 누구야? 얘가 아니라 얘한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왜? 여기 안에는 P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여기서 알아달라는 거는 AB가 양음인지 판단만 해가지고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풀어보시면 자, 그럼 뭐래? A가 음수고 B가 양수야.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좀 하자. 그러면 13AB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절대가 없으니까. 자, 그럼 얘가 어때요? 절대값 AB잖아. 자, 이렇게 되면 둘이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이미 앞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A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A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3AB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최종적으로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서 4AB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는 이거 어떨까? 얘가 어떨까요? 생각을 해봐봐. 절대값 AB야. 절대값 AB를 루트 안에 집어넣고 나서 이렇게 제곱을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거의 차이잖아. 이거냐 이제 이거냐인데 이건 어감이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맞죠? 이런 애들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지금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좀 허수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문자로 취급하는 거야. 얘를 갖다가 이 안에 A 제곱을 해놓는 거나 루트 A를 전체적으로 제곱을 해놓는 거나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이거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네들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 왜 다르죠?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르다도 틀렸어요 사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A가 양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 다 뭐야? A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보시면 얘는 절대값 A거든요. 맞죠? 얘는 절대값 A고 얘는 어떻게 돼요? A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간에 이제 이게 A가 양수가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지금. 맞죠? 그럼 이 얘기를 하려면 A가 양수라는 얘기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중3에서는 여기서 A가 음수인 걸 지금 생각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딩 버전까지 배웠다 하면 뭐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얘가 A가 음수면은 얘는 나온 게 마이너스 A여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지? 근데 우리는 뭐다? 머릿속에서 A가 양수인 것만 볼 거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잘 적어놓고 계속 해놓으세요. 그러면 얘는 그렇게 돌아오면 뭔데요? 결국에는 어차피 A, B는 지금 최종적으로 음수인데 그 음수를 갖다가 절대값에서 나왔으니까 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애는 양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럼 나온 결과물이 양수라는 거에만 초점을 두신다면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AB로 나오실 게 아니라 마이너스 AB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 AB는 음수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AB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기록하셔야 돼. 이 친구의 결과값으로는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제곱을 했는데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우리 세상에 아직 없어요. 알겠죠? 우리는 아직 실수 세상에 살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 틀렸다 해서 하면 이제 시험지 걸고 찾아가면 돼요. 학교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맞는데요 이러면서. 그럼 이제 이럴 때 야 이게 다를 수도 있잖아. 선생님 저 공수를 안 배웠는데 이러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 보자. 얘네들이 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11에 2b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됐죠? 자, 간단하게 유제를 하나 풀어보죠. 밑에 유제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거 1번 뭐 번호가 넘버링 안 돼 있는데 1번 한번 풀어보세요. 나냐? 네. 몇 번 나왔어? 5번. 5번 맞아요? 네. 다 5번 나왔나요? 자, 넘어가 봅시다. 유제는 어차피 숙제는 안 할 거고요. 다음 유형 2번을 보시면 이제 이런 애들 대소 비교하는 거. 우리 루트끼리 대소 비교는 어떻게 해요? 루트끼리 대소 비교. 아까 근데 이미 해봤음 우리가. 어디서 해봤어요? 아까 루트 26이라고 하는 애는 대략 5점 얼마 얼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미 우리는 할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아까 그런 얘기도 했거든. 둘이 사이즈 비교를 할 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제곱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어떤 A가 제가 가장 우리가 맨날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2 플러스 루트 3이랑 1 플러스 루트 5랑 이런 애들 비교할 때 그죠? 좀 애매하지? 근데 우린 알잖아. 누가 더 커요? 모르나? 누가 더 커? 나? 그거 왜 그렇게 생겼어? 왜냐면 2가 루트 3이고 어. 둘 다 3점 얼마 얼마잖아. 그죠? 응? 왜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보자. 좀 머리가 잘 굴러가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루트 3이라는 애는 결국 1점 얼마 얼마예요? 이걸 뭐 변태같이 외우는 애들도 있어. 나 옛날 좀 외우고 다녔는데 이거 718인가 그렇지 않나? 나 모르겠다. 이 루트는 확실히 2.414인데 그죠?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얘는 2점 얼마일 거 아니야? 루트 5는. 근데 그 앞에 정수만큼을 플러스 쳐놨으니까 얘는 3점 얼마 얼마일 거고 얘도 3점 얼마 얼마일 것까지는 알아. 그 다음에 머리를 좀 빨리 굴리는 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루트 3이라는 애는요 루트 1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이제 루트 4라는 애 중에서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누구누구 있니? 2랑 3이 있죠. 그지? 자 그럼 루트 5라는 애는요 루트 4라는 애랑 루트 5가 이 사이에 있는데 어디? 루트 9 사이에 이 사이에 숫자 누구 있어요? 5, 6, 7, 8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얘기를 하면 얘는 5는 어디 쪽에 가까워요? 4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얘는 소수점이 있어도 얘보다는 작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되게 추상적인 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로 나오면 땡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루트 3이 루트 5보다 소수 자리가 더 큽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여기 1이 지금 1이라는 애는 1이고 4라는 루트 4라는 애는 2인데 얘가 물론 등분해서 나눠 가지진 않지. 등분해서 나눠 가지는 않는데 이 3이라는 애는 여기에 좀 더 가깝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갖다가 2라고 놓고 얘를 갖다 3이라 놓으면 얘가 5, 6, 7, 8인데 한 반 정도 놓고 치고 5, 6은 당연히 여기에 가깝게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얘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그따구로 풀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서술형에서 나왔어. 어떻게 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잘 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거 이어가 보자. 어떻게 간다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보자. A라고 하고요. B라고 합시다. 최종적으로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렸네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잘 안 돼 애들이. 그죠?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다 이 말이 뭐예요? 얘가 가진 거에서 얘가 가진 걸 뺐는데 뭔가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양수의 무언가가.
그지? 그럼 얘가 이거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너무 쉬운 1차 부등식 아닙니까? 그쵸? 누가 이걸 못 바꾸겠니? 근데 얘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대소 비교를 할 때. 좀 다른 방안이 하나 더 있어요. 뭐 하면 돼?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 뭐 하면 돼요? 요것도 돼요. 이거는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둘 다 양수일 때 A라는 애를 B로 나눴더니 한 번 나눠지고 또 뭐가 남는데 그럼 A가 더 커야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대소 비교하기 애매할 때 이런 식으로 두 갈래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아무래도 루트를 분모에 밀어넣기에는 정신건강이 안 좋으니까 얘로 합시다. 얘로.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보자. 어때요? 그럼 2 플러스 루트 3에서 빼기 1 플러스 루트 5로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잖아요. 그죠? 아직 좀 애매해. 그지? 왜냐면 이 루트 3에서 루트 5를 뺀 게 뭐 얼만큼에 남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럼 난 얘 값을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가 핵심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둘 다 어차피 양수네. 제곱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럼 어떻게? 제곱을 해.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되죠. 얘는 제곱하면 뭐야? 그냥 5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이만큼은 4고 이만큼은 이제 이게 5잖아. 그냥 제곱하면. 어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확정으로. 이게 4인데 얘도 그럼 5인데 얘는 그럼 1만 남는데 얘 빼고 나면 2루트 3이 1보다는 크지 않니? 왜? 2루트 3은 얼마인데? 루트 10이잖아. 이렇게 비교하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애매한 숫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둘이 갖다 빼가지고 서열 비교하라고. 이거 보통 어떻게 내요? 시험에서 우리 센을 풀어봤다면 무조건 기억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센 B의 난이도 상에 걸려 있었을걸? A는 뭐 2 플러스 루트 3 걸어놓고 아마 뭐 이런 숫자였을 거예요. B는 1 플러스 루트 5 걸어놓고 그다음 뭐 C는 뭐 루트 11 빼기 뭐 2 같은 거 걸어놓고 A, B, C 서열 구해주세요 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풀어라? 둘이 비교하고 해가지고 서열 정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뭐 빼가지고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오케이? 자 보자. 2-1번. 자 2-1번 보면 7은 루트 20x 제곱. 그러고 나서 여기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자 양쪽을 제곱해줘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부등호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을 때 양쪽을 제곱해도 안 되는 상황은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얘기 나올 때. 얘는 뭐니 이거? 마이너스 얘기 나올 때. 그럼 얘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49에다가 20x 제곱에다가 100 하셔도 되고요. 저는 좀 껄끄러워요 하시면 얘를 루트 안으로 밀어 넣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안에 내부들끼리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결국 이 20x 제곱이라면 x 제곱이 될 수 있는 건 누군데요? 1은 안 되고 2부터 되네요. 아 2도 안 되죠. 3부터 되네요. 그죠? 3 4 5는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우리 원하는 건 자연수 값이래. 그러면 x제곱이 4일 때 x는 얼마? 2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하나 핵심인데 문제에서 문제 풀다가 갑자기 자연수다 아니면 정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제발 소원인데 그 문제 풀 때 옳지 않은 애다가 자꾸 밑줄 갈기지 마시고 이건 어차피 학교 문제에서 웬만하면 안 해도 밑줄 해주잖아. 웬만하면 시험지 해주잖아. 어디에? 우리는 자연수 조건 정수 요런 얘기가 나오면 꼭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갈겨 놓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건 수능 칠 때까지. 왜? 자연수랑 정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100%. 얘도 만약에 지금 실수 x라고 얘기를 하면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될 수 있는 게 이제 뭐 x가 뭐 루트 다른 애들도 막 될 수 있고 이런 거잖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4에서 2로 특정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연수 조건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번에는 가는 뭐래요? 가는 4에서부터 루트 4에서부터 루트 3x 플러스 2 얘가 루트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걸 모두 만족시키는 애를 갖다 구해달래요. 이제 뭐 쉽다.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안에 가둬놓자고. 얘는 16이고 얘는
루트 36이고 그래서 사이에서 루트 3x 플러스 2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언제 16 처음 넘어서는데 x가 5일 때. 그죠? 그럼 언제 그 시대가 끝나는데요? 얘가 2 빼버리시면 34니까 11일 때가 마지막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는 루트 13에 얘가 3분의 x에 여기에 루트 17이야. 어떻게 할래? 3분의 x를 갖다 집어넣지 말고 3을 넘깁시다. 엔간하면. 그죠? 그럼 3을 넘기시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3을 넘기면 얘는 3루트 13에 3루트 17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데 있냐 이게? 뭐 있겠지. 해보죠. 자 그럼 어떻게 가요? 얘가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루트 3은 9로 들어가니까 117인가요? 그죠? 117 하고 얘는 이제 루트 안에 집어넣을 거야.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얼마야? 3 들어가니까 9로 가면 9 곱하기 17하면 얼만데? 그 4 가버렸네. 풀하지. 나 뭐 어디서 아 9 곱하기 17 얼마야? 153인가요? 루트 153이야. 이렇게 되면 x는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11, 12, 13이 169잖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야. 그럼 둘 중에 되는 거는 얘밖에 없겠네. 겹치는. 맞죠? 네,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 그래서 여기 11 하시면 됩니다. 됐죠? 제일 쉽게 하는 법은 뭐임? 어차피 1 똑같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바꾸면 되잖아. 어떻게? 100 루트 5x 200 이렇게 바꿔버리죠. 맞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역수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모가 다 분자가 다 똑같은 상황이고 만약 분자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도 역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역수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플러스냐가 중요한 거예요. 플러스냐가. 그치? 근데 플러스이기 때문에 된단 말인 거지.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면 걔는 좀 고려를 해줘야 되고 셋 다 마이너스거나 셋 다 플러스면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원하는 게 자연수 x의 개수를 갖다가 구해달라고 하니까 좀 심상치 않다. 그죠? 얘는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만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 5x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루트 4만이야. 맞죠? 그러면 얘는 얼만디? 얘는 5 곱하기 2000이고 그 다음 얘는 5 곱하기 8000이네요.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 x 개수는 최종적으로 뭔데요? 얘는 2000에서부터 x가 8000 사이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8000에서 2000 빼면 돼요? 아니면 뺀 다음에 1 빼야 돼요? 뺀 다음에 1 더해야 돼요? 네, 그거 헷갈리죠? 한 번씩. 그래서 남 할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뺀 다음에 1 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 우리 반한테 내가 몇 번 얘기해줬잖아. 그냥 뭐 2에서부터 4까지 해. 몇 개야? 자연수. 한 개잖아. 한 개인데 실제로 어때요? 2에서 4에서 2를 빼면 2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뺀다. 이렇게 일반화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헷갈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금세 해보시면 되는 거야. 얘가 2에서 4까지니까 4에서 2 빼면 1, 4에서 2 뺀 다음 1을 빼야 1이 되니까 2, 4의 개수 1개.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1을 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5999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3번. 2-3번을 보시면 루트 7에 얘는 x의 루트 100이야. 500이야.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 중에서 루트 3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 값의 총합을 한번 구해달랍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얘에서 루트 3x가 자연수가 일단 얘를 만족하는 정수 중에서니까 일단 정수 범위부터 좀 구하자. 그러면 얘는 얼마인데? 얘는 2. 얼마고 얘는 얼마니?
계산 좀 치는 사람. 10루트 5잖아. 10루트 5면 5가 20 한 2, 3쯤 되려나? 23쯤 되겠는데 23 제곱하면 얼마인데? 400, 900, 4구분이에요. 맞나? 아니 23 제곱하면 얼마야? 아씨, 23이네. 22는 안 되잖아요. 이거 22 제곱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러면 얘는 400에 80에 4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저는. 자, 이거 계산하실 때 제곱할 때 484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2점 얼마네요. 그럼 우리는 그 사이 정수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정수의 범위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루트 3x가 얘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3에다가 무언가의 제곱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랬을 때 될 수 있는 x 값의 총합을 구해달라고 하니 그러면 될 수 있는 거 뭐 있는데 n은 1 되고 그 다음에 2 되고 3은 안 된다 그죠? 3 되면 27로 넘어가니까 그죠? 그럼 n이 1이면 얘는 얼마인데 x가 3이거나 아니면 n이 2가 되면 4니까 12 이렇게 되시겠네. 맞죠? 그래서 n이 만약에 3이면 27 돼버리니까 얘는 또 안 돼. 그래서 우리 원하는 건 총합을 구해달라니까 15 이렇게 답 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보죠. 그 옆에 유제 중에 제일 밑에 거 풀어보세요. 또 있어. 할 말 없긴 해. 특히 나중에 우리 수리논술 얘기할 때 너네는 대학교 갈 때 수리논술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5등급 제도에서는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마다 시험을 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러면 무조건 부활할 게 이공계 쪽은 다 수리논술을 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그러면 수리논술 내가 옛날에 수리논술 수업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글씨 그지같이 쓰잖아요. 저는 그냥 끄을 듯. 왠 줄 알아? 수리논술은 너네 답안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그냥 수리논술에 대한 점수는 점수로도 안 나와요. 그냥 너네 수험 번호 친 다음에 합격 불합격으로만 떠요. 합격 아니면 후보 1번 후보 2번 아니면 불합격. 근데 불합격이라는 단어는 잘 안 줘. 근데 사실 더 비참한 게 후보 152번 뭐 이런 게 더 비참하긴 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막 한 후보 50번까지는 후보를 주고 그 뒤로는 그냥 불합격 처리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냥 후보를 끝까지 주는 학교도 있긴 해요. 네, 그렇긴 한데 하여튼 거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수리논술 시험지는 그 감독관이 채점한 다음에 그냥 바로 버려요. 알 바가 없어 사실. 뭐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요? 너네가 지금 학교 내신에서야 쌤 저 이거 맞게 썼는데요. 가면 쌤 야 이거 뭐라 쓴 건데 이거 3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8 아니야. 그러니까 3인데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거 가지고 끌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수리논술에서는 그렇게 할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좀 미리미리 좀 잘 개선을 해놔. 그쵸? 자 뭐야 답 뭐는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나요? 아까 보니까 뭐 다 4개 얘기해놨던데 사실 나도 답 몰라요. 이제 풀어봐야지. 나 답 알고 있는 게 없어. 나 니랑 책 상태가 똑같아. 그냥 색칠돼 있는 것밖에 달라요. 그것만 달라. 자 여기서 얘는 뭐 1.3에서부터 2.5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걸 m, 가장 큰 걸 n이라고 하재. 자 그럼 1.3은 얼마인데? 10분의 13이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x 해놓은 다음 얘는 얼마인데? 얘는 이제 10분의 25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3보다 큰 거에서 그냥 x를 갖다 2라고 얘기를 해도 되긴 해. 왜? 우리 1.41산 거 아니까. 아는 건 최대한 써먹어야지. 근데 2.5에 가장 근접한 애가 누군지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아마 어디쯤에서 갈리겠어요? 루트 6 아니면 루트 7쯤에서 갈리겠죠. 그지? 그래서 그것만 비교를 할 줄 알면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야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거를 약분하는 게 낫겠네요. 2분의 5니까 4분의 25로 넣어버리면 되겠네. 그죠? 맞나요? 그럼 얘가 6점 얼마니까? 맞죠? 루트 6점 얼마? 이게 이 안에가 루트 6점 얼씩이잖아. 그러면 x가 얼마? x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뭐라 하자 했어? 제일 큰 거 n이라 하자 했네요. 그러니까 n은 6이 되겠고 제일 작은 거 m이라 했을 때 m은 2가 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n분의 n 그러니까 루트 3k
다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k는 아까처럼 똑같이 3 곱하기 무언가의 제곱이면 되겠네. n은 썼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합시다. 네, 그죠? 3 곱하기 무언가의 제곱이라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두 자리는 돼야 되니까 q는 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2, 3은 안 되잖아. 1은 안 되잖아. 그 다음 2, 3, 4, 5도 되죠. 5 하면 75니까 6은 36 곱하기 3 하면 108이니까 안 되니까 요렇게 4개 가서 4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됐나? 그렇다. 오늘 이거밖에 못 나갔네. 괜춘 앞으로 할 거는 많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오면 진도 쭉쭉쭉 바로 나갈 거고요. 숙제는요. 자, 아까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 이게 페이지가 돼 있나? 뭐 12페이지라 돼 있긴 한데 하여튼 실전 연습. 실전 연습에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오늘 이 유제 푼 거보다 범위를 더 넓게 잡아서 출제를 하긴 할 거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이걸 우리가 안 배운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앞에 지금 2-까지 유제를 다 푸시고 다 푸신 다음에 40 이거 뭐냐 48까지 가죠. 48까지. 네. 앞에 처음에서부터 이거 유제 2-까지 해서 그냥 2- 유제까지 풀고 그다음 48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파트에 대한 질문을 받을 거고요. 근데 제가 그 질문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데 여기서 질문을 웬만하면 좀 거기서 해결을 했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내신 대비할 때마다 느끼는데 너네 질문받아 붙주다가 끝나요. 특히 교재가 좀 어려워. 우리 교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질문방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안 하시는 분은 여기 와서 질문하시면 되긴 해. 알겠죠? 그리고 내신 기간 내내 웬만하면 학원에 조교쌤 하고 해가지고 공부해 놓을 수 있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해야 된다.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그 너네 내신 대비 때 자습실 좀 열어달라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받을 거예요. 와서 공부하는 자습실을 열어줄 거거든요. 열어줄 건데 너네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조교쌤들이랑 선생님들 몇 명 출근해야 될지 정해야 돼서 신청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신청을 받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내가 물어볼 거예요. 야, 목요일까지 토요일날 공부할 사람들 나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 목요일날 물어봤을 때 거수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면 두 타임인데 토요일 10시부터 맞아요.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1교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교시를 1시부터 4시까지 2교시를 받을 거예요. 뭐 이 사이에 하나 더 끊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난 1교시만 할래. 와서 공부할래. 하는 사람 신청하시면 되고 나는 1, 2교시 둘 다 할래. 난 2교시만 할래. 신청하시면 나 안 할래.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자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몇 명, 예를 들어 신청자에는 막 20명이야. 그럼 저기서 한 3명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너네 와서 질문할 거니까. 근데 이게 질문할 걸 하려고 와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와서 딴 공부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도저히 공부 안 할 것 같다 하시는 애들 그냥 와서 하시라고. 그거 열어드리는 거니까 이번 주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안 되고 다음 주부터 요거 신청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다음 주 토요일 거 신청하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토요일 신청하고 그러니까 한 번 신청했다고 매주 할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쉬었다가 15분에서 20분 그거는 아마 열쌤이 정할 텐데 해서 와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45분 재고 칠 거고요. 45분 시험지에서 치고 답안지만 제출하고 시험지 가지고 풀이하고 그렇게 기가할 겁니다. 알겠죠? 수업 관련해서 질문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나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아까 그거 다 들어왔나요? 방금 가라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적어 놓을게요. 뭐였냐 아까? 이거였나?